안녕하세요. 행운주식TV 박도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멘탈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기준과 원칙을 정했을 때 나오는 투자 기법,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식에서 만약에 멘탈이 무너지거나 자기 기준이 무너졌을 때 매매를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손실이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정해놓은 매매 기법이라는 게 존재할 겁니다.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매매 기법이 있는데 그 기법이 기준에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멘탈이 깨졌을 때겠죠. 바로 오전장에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변동성이 큰 장이 시작이 되면서 본인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시장이 흘러가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분명히 원칙이 깨지는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오후장이라도 벌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자기의 기준과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오전장에 내 하루 일당이 50만원이라면 5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오후장은 대응하지 않고 시장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것. 내가 만약에 오전장에 손실을 50만원 봤다면 오후장은 대응하지 않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확률이 60, 70%만 나와준다면 한 달을 매매했을 때 약 20일에서 24일 매매를 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분명히 잃는 날과 버는 날이 있으면 충분히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버는 날은 50만원을 버는데 잃는 날은 100만원, 200만원을 잃는다면 아무리 좋은 투자 기법을 가지고 있고 승률이 높아도 버는 날과 잃는 날 대비에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결국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멘탈 관리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이 있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기준이 정확하고 그곳에서 내가 사서 모아가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단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단타로 내가 할 거면 이런 식으로 오전장과 오후장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에 대한 손실을 대비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멘탈이 많이 무너지는 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날이 있으면요, 분명히 자기 멘탈이 흐트러져서 기준과 원칙이 깨집니다. 그런 날은요, 빠르게 그 장을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 날은 수익을 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계속 깨지면요, 결국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멘탈이 중요한 이유가 이 원칙과 기준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 멘탈을 잡기 위해서는 이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벌어야 될 만큼 벌었으면 그 장을 그만두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가 잃을 만큼 잃었으면, 내가 정해놓은 금액만큼 잃었으면 그만큼 잃었기 때문에 오늘 장을 그만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승률만 좋으면 이런 부분들이 나와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단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고, 스윙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스윙을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 우량주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코스닥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의 투자 기법이 있는데 제가 이번 강의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스닥 중에 급등주, 그 중에 단기 스윙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단타와 동일하게 어느 정도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과 기준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본인에게 투자가 정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 이런 상한가가 나왔을 때 전고점을 다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거래량이요, 거의 최고의 거래량으로, 모든 거래량으로 모든 개미들에게 본전을 지어주고 모든 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눌렸을 때 바로 이때 들어갈 수 있으면 좋지만 이때 들어가지 않은 분들은 이때부터 관종에 놓으시고 내가 언제부터 사야지라는 마음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요, 차트가 이쁘게 만들어지고 분명히 어느 정도에서 요즘엔 11선 패턴을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선 부분에서 양봉이 나오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11선에 왔다고 음봉에서 확인하지 마시고 11선 부근에서 양봉 캔들을 확인하고 모아가시면 충분히 좋은 스윙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급등주를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재료가 큰 종목을 간종에 넣으신 다음에 이 종목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정도 왔을 때 스윙으로 모아가는 방법으로 매매를 하시면 직장인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거는요, 전업투자자한테 맞는 매매 기법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직장인들도 어떻게 하면 좋은 기법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걸 많이 요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장인들이 하루에 매매를 많이 하지 말고 한 달에 한 3종목에서 5종목 중에
좀 재료가 큰 거 고르시고요. 차트가 이쁜 거 중에 수급이 들어온 거 중에 요런 식의 매매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또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도 역대급 거래량이 나오면서 모든 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첫 상한가가 나온 이때, 이전에도 분명히 모은 세력들은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이때 뉴스가 뭐였냐면 바로 네이버 인수설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5일선 부근에서 이렇게 양봉 태우고 올라갔을 때 이때 매수도 좋지만 이때 혹은 이때 매수가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때가 바로 첫 매수고 이때는 사실 매수하기가 5일선과 11선과 멀기 때문에 좀 두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와도 매수하기보다는 보는 게 좋아요. 헤드앤숄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첫 매수봉에서 매수하기 좋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종목이 꼭 맞지 않았다면 매수해야 되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재료가 큰 거를 그리고 거래량 역대급이 터져서 이 종목이 내 관종에 들어왔을 때 언제부터 요리를 시작할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정하는 거지 꼭 100% 이때가 타점이라는 건 아닌 거죠. 이때부터 모아가면 좋겠다 하고 모으시는 거고 모으기 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모을 건데 30만 원어치를 모았는데 여기서 바로 20% 30% 나왔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KCT. 자, KCT도요.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이때 굉장히 많은 물량을 다 뺏어가면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이때 나왔죠. 근데 이때 보시면 이 종목은 11선에서 분명히 양봉 캔들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11선 밑에 부분에서 5% 격차도 안 났죠. 바로 양봉 캔들 나왔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모아가면 충분히 좋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재료가 커야 돼요. 이 디지털 화폐는요. 파웰이 얘기했고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비트코인이 강세긴 하지만 분명히 들어온 세력은 존재했을 겁니다. 근데 양봉 캔들이 나왔다는 거 충분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모아가는 겁니다. 모아가다 보면 크게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렇게 쌍봉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거나 혹은 우리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는 그때 뉴스나 재료를 또 찾아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관종을 하나 더 추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좋다. 근데 한 달에 3종목에 5종목이 정도가 추리는 게 좋고 재료가 큰 걸 찾아야 된다. 바로 제가 오늘 찾은 종목은 바로 극동유화입니다. 극동유화 같은 경우는요. 새로운 윤석열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시간의 상을 갖고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갖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갭이 떠서 20몇 %가 갔지만 내려왔습니다. 자, 세력들이 물량을 다 받았으면요. 물량을 다 털었으면 아마 다시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열기임에도 불구하고 양봉 캔들과 음봉 캔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캔들이 아마 11선과 5일선을 마주하는 부분인 아마 4,500원에서 4,600원 요 사이나 조금 더 밑에 부분에서 계속 반복을 하면서 거기서 양봉 캔들을 보여주면 모아가는 방법을 좀 해보시면 아마 좋으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거는 한번 패턴으로 공부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료의 크기를 찾아서 그 종목을 매수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냐? 이렇게 재료가 강한 종목들 찾냐? 뭐 네이버나 어디서 치시면 돼요. 바로 이렇게 그날의 상승률을 조회하시면요. 보시면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건 뭐 신규주가 상한가하는 거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으면 몰라요. 근데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은 테마로 살아갖고 재료가 있겠구나 한번 관종에 넣으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차트가 이뻐야 돼요. 이런 종목들을 쭉 봤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큰 테마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재료가 큰 것 같은 거를요 관종에 넣으시고 거래량과 이런 게 많이 터져야 돼요. 예를 들면은 자, 신풍제재 같은 경우 자 보시면 차트가 만들어지는 느낌은 아니에요. 보시면 그죠? 만약에 요게 요런 자리에서 저런 비슷한 뉴스가 나왔다면 요런 자리에서들 한 번쯤은 11선에서 도전해보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도전해보는 거는 조금 어찌 보면 쌍고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헤드앤숄더도 나올 수 있고요. 이런 자리에서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서 재료로 같이 보는 거예요. 차트를 보면서 재료를 같이 봤는데 재료가 너무 좋은데 차트도 진짜 만들어진 느낌이 듭니다. 삼성출판사 같은 느낌이 아주 가장 정답에 가깝습니다. 제주은행보다도. 요런 느낌을 찾는 게 좋아요. KCT도 아주 나쁜 차트가 아니라는 거죠. 이때 정고점 다 돌파했죠? 이때 정고점 다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요런 주의 느낌이 드는데 꼭 11선에 살아는 게 아닙니다. 11선 부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변폭 5%를 잡으시고요. 거기 부분에서 양봉 캔들 출현하는 거 보고 매수에 가담하시면 세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양봉 캔들이 이렇게 뭐 5%씩 나온다는 거는요.
6% 나왔죠. 세력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세력들로 물량 테스트를 한 번씩 하고 나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가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기법은 단타로 좀 안 되시는 분들은 단타 그만하시고, 직장인들 분들 중에서 내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만 그래도 내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 공부하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매일 집에 가셔서 이 당일 상승 30일을 보신 다음에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터져서 그 종목이 신고가로 나와서 상한가도 괜찮고요. 20% 이상 정도면 더 좋습니다. 그런 종목이 쭉 올라갔으면 간종에 넣으시고요. 눌렸을 때 잡으시는 거 괜찮습니다. 재료를 항상 그리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좋은 투자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요렇게 좀 제가 직장인들하고 그리고 좀 단타가 안 되시는 분들한테 요런 새로운 방법의 투자 기법을 알려드린 거고요. 이게 원칙을 가지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될 때는요, 충분히 손절도 하시는 방법도 괜찮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멘탈 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그리고 이 원칙을 가지고 하면 좋은 직장인들의 투자 기법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멘탈 관리 잘 하셔서 수익 내시는 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운주식TV의 박도사였습니다. 함께해요!